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당 투자 주목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니까요. 오늘 한번 그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배당 투자 관련해서 좀 사람들의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책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ETF 시장을 휩쓸었던 키워드가 아무래도 월배당인데 그래서 좀 월배당을 표방하는 ETF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현재 사람들이 좀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사실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들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시기를 좀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속 성장 내지는 이제 저성장에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거 그리고 은퇴 후에도 뭔가 나에게 좀 뭔가 월세처럼 이렇게 좀 꽂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당연히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성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고성장을 이끌어 갔던 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은퇴 후에도 뭔가 현금으로만 창출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커졌기 때문에 월배당 상품이 굉장히 붐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트렌드는 굉장히 좀 잠시 이러다 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대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성장을 이끌어놨던 굉장히 많은 인구 구조상 어떻게 보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들이 은퇴 후 걱정을 한다라고 보면 월배당 상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잘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은퇴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당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좀 젊은 청년 세대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그 배당 투자는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비교해서 하시면 좋은 게 우리가 예금 같은 것들 풍차 돌리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기를 굉장히 좀 다르게 매칭시켜 가지고 만기가 들어오면 다시 이제 재해치하게 되면 우리가 복리 마법이 벌어진다라는 것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배당주에다 대입을 시키셔도 됩니다. 만약에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사게 되면 계속 복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법을 부리듯이 어떻게 보면 배당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 30대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의 이 배당 풍차 돌리기 전략 같은 것들을 만약에 배당 성장주에다가 대입시켜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은퇴하실 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복리의 마법사들이 나의 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고배당주 같은 것들을 만약에 투자하시게 되면 그 배당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도 현금으로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한 거랑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청년 세대라고 하면 배당 성장주, 그다음에 은퇴를 만약에 앞두고 있다면 고배당주 이런 식으로 잘 포트폴리오만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 배당 투자 기적의 루틴이라는 책에서 배당을 잡는 것이 아닌 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배당을 쌓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당을 우리가 그냥 현금 배당이 나오게 되면 그걸 그냥 인출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투자하는 거죠. 재투자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종목 어떻게 보면 종목을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종목보다도 훨씬 더 배당이 유망한 종목으로 산다라고 보면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보면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들이 쌓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쌓는다는 표현들을 그래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뭔가의 아이템들을
그 바로바로 인출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쌓아놓으면 배당의 크기는 훨씬 더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이게 또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 때문에 훨씬 더 풍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쌓는다라는 표현들을 저는 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정부의 의지로 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계속 촉진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모멘텀 속에서 배당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이런 모멘텀을 활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배당 확대 정책은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이제 뭐 배당 세대 뭐 증대 세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배당을 확대하는 패키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일본에서 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을 강화시키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더 진화된 형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뭐 다양한 뭐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 제고시키는 데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구간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면은 배당 성향을 한 25% 정도 올리려고 하는 것들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의 배당 성향이 뭐 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한 15% 20% 했던 기업들은 한 5% 더 늘릴까, 5% 10% 정도 배당 성향 늘릴까라고 하는 유인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마도 제가 봐서는 반응할 가능성들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기존보다는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식 자체가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배당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장 ETF들도 있고 고배당주 ETF들도 있는데 요거 잘 배합시키게 되면 그 수혜를 좀 같이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때, 40대 때 혹은 은퇴 전에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좀 투자하는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20, 30대 같은 경우는 위험을 좀 떠안더라도 훨씬 더 그 리스크가 좀 높더라도 어떻게 보면 리턴이 높은,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부를 좀 또 공격적으로 쌓아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너무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은 중립 내지는 조금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들이 필요한데, 배당주에 그걸 대입을 시키게 된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배당 성장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당 성장주를 어떤 걸 배당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연속 배당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배당을 작년에 있는 배당보다는 조금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 성장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아주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증가되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명 주기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20, 30대 분들이 성장 내지는 이제 성숙으로 가는 단계이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그 내 연령이랑도 비슷한 기업의 수명 주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배당 성장주의 비중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고배당주와 이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를 믹싱을 시킬 때 조금은 배당 성장주에 무게감을 두는 것들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40, 50대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은퇴를 이제 뭐 적어도 뭐 한 10년 정도 안에는 은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현금을 인출해야 되는 니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고배당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고배당주는 기업의 수명 주기로만 놓고 보면 조금 성숙해서
쇠퇴기로 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성숙에서 이제 쇠퇴로 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쌓아놓은 현금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고성장을 통해서 그동안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그 현금 재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배당을 많이 실시할 기업성들을 갖고 배당 지원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감은 있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앞으로 고성장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KTNG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 기업들 뭐 경쟁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KTNG를 뭐 AI 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시장 내에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실 때는 젊었을 때는 배당 성장주,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배당 성장주에서 일정 부분은 고배당주로 가주시면 굉장히 좀 아주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혹은 배당 성장주, 고배당주, 배당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품들이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 투자자들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설정해서 좀 이것 좀 깊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마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으니까 제 책에 있는 내용도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면요. 배당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배당을 하던 기업들이 배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을 전혀 안 해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들은 의지만 되는 것들은 아니고 사실은 기업 내부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액주주들한테도 우리 회사가 잘 버는 이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연속 배당 조건이 너무나 중요한 게 배당 성장을 몇 년 하느냐를 가지고서 계급을 나누거든요. 마치 우리가 채권들 같은 경우 채권 등급 나누듯이 투자 등급을 나누듯이 미국 같은 경우 25년 연속 배당을 성장시킨 기업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50년 연속 배당을 성장시킨 기업을 배당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급을 나눠놓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ETF들 중에서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5년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배당을 성장시킨 기업들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배당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연속 배당을 얼마나 했느냐, 연속적으로 얼마나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그 연속 배당 내에서 얼마큼 성장시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배당주를 사실 때 또 중요한 거는 언제 사시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이밍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그때 배당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들은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가분의 배당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마치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배당 가치를 또 의미하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보면 해당 종목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배당 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타이밍 결정하실 때 또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익의 질이 어떤지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의 질을 따질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제 ROA라든지 ROE 같은 경우가 얼마나 안정적이느냐. 왜냐하면 이 당연히 뭐 ROA라든지 ROE 같은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당 재원이 풍부하거나 영업이 굉장히 좀 원활하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5-6가지 좀 말씀드려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마 제 책에 보시거나 아마 제 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냥 언론에서 나온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참고하시더라도 제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정도 변수를 가지고서 만약에 내가 종목을 찾는다고 보면 요거 가지고 좀 스코어 매기면 되시거든요. 내가 종목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9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좀 내리는 인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데 금리 인하기에 좀 배당 투자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금리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정기예금 금리가 2%를 뗄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은행에 만약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라고 보면 정기예금 금리가 한 2%대인데 지금 우리금융지주 배당주를 만약에 우리금융지주라고 하는 은행주를 만약에 사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그 정기예금 금리 2배도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차라리 저렇게 정기예금 금리 이렇게 낮아지는데 예금에 그냥 놓느니 차라리 은행주라든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그냥 사놓으면 그거에 한 2배 정도 받으면 되게 매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일드 헌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리가 일드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산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인데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배당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기예금 넣느니 차라리 은행주를 사는 게 낫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건데 그런 생각을 이제부터는 몇몇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말까지 2-3번을 더 한다고 하니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전 세계 금리가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일드 헌팅을 해야죠. 일드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배당주가 분명히 하나의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일드 헌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만약에 물론 이제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한 배당 수익률이 2배 넘게 되는 종목들은 아마 찾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기준으로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나 S&P도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AI 쪽 혹은 빅테크 쪽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배당 투자를 하는 게 매력적이야?라고 물어보시는 투자자분들께 좀 설득을 하고 싶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제가 설득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AI 종목이 좋다. 그리고 AI 시대가 챗GPT가 지금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생각하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애플의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랠리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저도 AI가 이대로 잠깐 이러다가 말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AI도 굉장히 유망하긴 하지만 다들 이제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아마 현기증이 좀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 지금 AI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은 아마 2022년 저점 대비해서 아마 엔비디아가 10배도 더 올랐을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AI주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많이 올라간 것들은 한 10배씩 올라간 것도 있고 적어도 5-6배씩 미국 주식 중에 올라간 것들이 많거든요. 다들 무슨 걱정들을 하시냐면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산 게 꼭대기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가 밤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미국 시세를 봐야 될 정도로 불안하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종목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배당주로 조금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시면 제가 봐서는 현기증이 나시는 것들을 현기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제가 봐서는 이 현기증 약이 될 개연성이 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왜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미국이 금리가 낮아질 때는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AI 관련주들한테만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의 전통주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미국의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전통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통주들한테도 그 온기가 퍼지기 때문에 AI주로만 몰려있던 것들이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러셀 2000처럼 중소형주 지수가 대단히 좋은 것처럼 배당주와 같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동안은 고금리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온기가 미국 산업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데 그 산업 전반이 퍼지게 되면 배당주도 어떻게 보면 그 일원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배당주 역시
그 수혜는 앞서 말씀드린 일드 헌팅의 관점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동안은 고금리에서는 굉장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AI 미국의 빅테크주들만 좋았다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의 전 산업에 걸쳐서 좀 골고루 퍼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당주 역시 그 일원으로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당소득세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느껴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세금 측면에서 그 배당 투자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법과 혹은 뭐 지금 현재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우리는 이 절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배당 주식, 배당의 알주식을, 배당주 알주식을 내가 하겠다. 개별 종목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배당 많이 주는 뭐 KTNG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은행주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하실 때 내가 15.4% 배당 소득세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거나 그게 너무 초과돼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안 맞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개형 ISA라고 하는 우리는 그 주식을 담을 수 있는 ISA 계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ISA 계좌에다가 만약에 배당주를 사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은 면세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초과가 되더라도 또 분리과세 되는 어떤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만약에 사실 때는 ISA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배당 펀드를 산다, 아니면 배당 ETF를 사겠다. 물론 배당 ETF나 배당 펀드도 ISA 계좌도 넣으시면 되는데 ISA 계좌는 또 한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도에 좀 제약을 좀 덜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연금 계좌는 개인연금과 이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 계좌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당금을 받게 되더라도 곧바로 거기에 이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연금소득세는 되게 낮습니다. 우리가 배당소득세는 이제 15.4%인데 연금소득세는 거의 5% 전후기 때문에 세금을 대단히 이연시킬 수 있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ETF들을 사실 때, 국내 이제 상장돼 있는 배당 ETF를 사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이용하시면 또 절세 혜택들을 또 누릴 수 있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다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소득공제 때문에 뭐 얼마 이상 우리가 돈 넣어놓고 이제 뭐 우리가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많이들 아마 연금 계좌들을 이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배당 ETF들이 있으니까 배당 ETF들 사시게 되면 뭐 괜찮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배당 ETF들 중에서 월배당 ETF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들 중에서도 제가 뭐 제 책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 조금 사 놓으시면 그런 것도 꾸준히 또 현금이 들어오니까 또 그런 현금이 들어오는 그 재미들도 같이 누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곽 센터장님 모시고 배당 투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배당 투자할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지금 당장 배당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좀 오늘 감명이 깊었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